처음 발의될 당시 기업이라는 용어를 넣었다가 상임위 논의 막판에 삭제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산재나 사고로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법인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2020년 12월 초죠. 김용균 어머니가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근데 얼마나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라도 막을 수 있다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단식하자고 그랬을 때 유독 그 다시전에서 논의하게 되고 우리 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김미숙 씨를 처음 본 것은 2018년 겨울 태안에서였습니다. 석탄화력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김용균 씨가 이제 비정규직 그 노동자들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며칠 뒤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민대책이 첫 모임이 있었는데 태안 장례식장에서 있었고, 그때 제가 이제 일터의사회에 이제 대표로 가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때는 아들 때문에 너무 충격이 커갖고 힘들었는데 용균이와 같은 사람들이 무수히 한 해에 2,400명이나 죽는다 그 말 듣고 너무 더 마음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죽고 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나. 유족이 요구했던 법안 중에 하나가 당시 국회에서 이제 발의됐었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의 통과였어요. 그 내용은 이제 원청의 사업주의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이제 의무를 이제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그 해에 이제 연초에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산재예방보상분과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주무부처에서 개정안을 만들었고 당연히 이제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아니 이 법이 아직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김용균 시민대책위의 요구사항들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었고, 당시에 이제 집권당의 당정 합의에 의해서 그 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조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4개월 정도 집중해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 특조위에 이제 권고안이 22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라는 것이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제정하라는 요구는 원청 사업주가 그 인력도 설계하고 안전과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벌은 말단 관리자가 받는 것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경영 책임자가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된 거죠. 김용균 특조위 활동이 끝나고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용균 재단에서 요청이 있어서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거기서 특조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당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이행점검 활동에 특조위원들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1년간 이행점검 활동을 했는데요. 마치고 나서
저는 많이 이제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산재 유족들이 엄동설안의 단식 농성을 중대재해처벌법 그 제정을 요구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친한 전문가한테 상의를 했어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난 정말 자신이 없다. 일단 사람들을 모으고 성명서를 쓰고 하는 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 친구가 언니 그럼 내가 같이 할게 해서 그래 그러면 너는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나는 성명서를 써보마 하고 이제 그날 끙끙 일요일 하루 종일 이제 성명서를 썼어요. 거의 이틀 만에 이제 2,000명이 넘는 학자 전문가들이 서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이 법이 국민 10만 명이 발의를 해서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각 당에서 관련 법안들이 제출이 됐는데 여전히 국회에서는 논의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논의를 제대로 해서 법을 통과시켜라 라는 것이 이제 요구였던 거죠. 이 법은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토론 끝에 만들어진 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국회 보좌관이 하는 말이 이제 이 법이 그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이 나오고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이제 기고문을 써서 언론에 내고 국회 내에서도 치열한 토론을 했었던 법이에요. 이제 원래 원안에는 없었는데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에 대해서 시행령에 규정하자. 다시 시행령으로 넘어간 거예요. 2라운드가 예고되어 있는 거죠. 시행령을 이제 만드는데 또 이제 그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그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이제 법 제정할 때만큼 많이 토론을 해서 의견서를 써서 냈어요. 그 과정에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이라는 기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면 누군가는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여기서 발을 빼기가 어렵겠다. 이 법이 잘 될 때까지 우리가 책임 있게 행동해야겠다 해서 중대재해전문가넷을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2022년에 이제 법이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대재해전문가넷에서는 이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도 했고 이제 기소 사건들을 분석을 해서 이 법이 이제 실제로 집행하는데 무리가 있는 법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그 규명하고 이제 사회에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을 1년 동안 했었던 거죠. 근데 2023년이 돼서 이제 첫 번째 판결이 나왔어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사망 사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때 이제 경영 책임자, 원청 경영 책임자는 유죄이다. 그러나 이제 처벌은 이제 집행유예이고 1호 판결이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경영 책임자의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2호 판결 같은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무수한 산재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이제 확인한 사례였고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는 이제 건너간 게 아니냐, 지나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노동 관련된 현안들이 있고 우리가 이 법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런 질문으로 저는 좀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면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제 모두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이 법을 잇는다면 이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무력화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지금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게 또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법을 통해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이 법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제정할 때 이제 그 5인 미만 사업장을 떼고 갔고 공무원 처벌 조항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노동부자는 아니지만 그 터널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태원 참사라든가 많은 그 이후에 광주 학동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물론 법 하나 제정됐다고 그동안 켜켜이 쌓인 생명안전에 대한 적폐와 야만적이고 후진적인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야 없겠지만 해도 너무한 정권과 재계, 경영제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을 14년간 기나긴 투쟁으로 만들었으므로 저들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투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저들이 집요하게 대응하듯이 우리도 끈질기고 집요하게 싸워야 합니다. 일터와 사회에서 노동자와 시민이 죽지 않는 중대재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1년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와 중대재해 전문가 넷이 함께 선두에서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나갈 결의와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